안녕하십니까?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리스크란 무엇인지, ESG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즉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수준 통제,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리스크 관리 결과 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크 관리 각 프로세스별 실제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크게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전사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리스크 및 각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리스크를 식별하고, 둘째, 각 리스크별 수준 평가를 한 후, 셋째, 리스크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 통제를 실행한 후에, 넷째, 그 결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리스크 식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패스텔레 분석을 합니다. 과거에는 패스트 분석이라고 했었고요. 조금 더 진화됐을 때는 패스텔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윤리까지 덧붙여 패스텔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법, 그리고 윤리적인 환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리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 조직은 금전적, 법적, 평판적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전쟁, 외환 위기 등은 수출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련법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될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물론 컴플라이언스 주관 부서에서 전반적이고 전사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지만,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식별해야 할 리스크를 상세히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사이버 등 보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준수 의무사항은 해당 주관 부서에서 잘 숙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대내외 분석은 전사적 측면에서 분석도 필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관련된 대내외 환경 분석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부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수업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전사 차원에서도 각 부서 차원에서도 수업 분석이 가능합니다. 조직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식별하는 프레임워크를 스왓 분석이라고 합니다. 내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고려하여 조직의 현재 상태를 이해합니다. 그 외에도 조직 내부에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조직도가 바뀌거나 대표이사가 바뀌는 등도 주요 내부 상황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내부 변화로 인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업 영역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리더의 의지가 표명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과 연계해 내부 환경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역시 동일합니다. 전사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업들의 이해관계자 그룹핑은 유사합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에는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공급업체 및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NGO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된 협회나 이니셔티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 차원에서 살펴볼 때 이해관계자가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부서의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는 임직원이 될 것이고, 계약부서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공급업체 및 협력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 것은 바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를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사부서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공정한 채용과 평가, 워라밸 보장 등일 것입니다. 계약부서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공급업체와 협력사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공정한 입찰의 기회, 대금 지급 납기 준수, 과업 지시서 외에 업무 강요하지 않기 등일 것입니다. 조직 상황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면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 다루어져야 할 리스크 풀을 구성합니다. 리스크 풀에는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발생이 빈번하더라도 그다지 기업 경영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리스크, 이 모든 리스크들이 모두 풀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 풀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 경영의 주요 관리 분야는 부패 방지, 지식재산권, 인권과 노사, 소비자 보호, 하도급, 통상, 환경안전,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입니다. CJ제일제당 10대 컴플라이언스 의무 영역은 공정거래, 품질안전, 환경안전, 산업안전, 부패방지, 개인정보, 자원보전, 재산권 보호, 노동인권, 소비자 보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기술 정보와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 리스크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생활품을 제조, 판매하기 때문에 품질과 산업안전을 컴플라이언스 의무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리스크 관리 영역이 비즈니스, 고객가치, 중대재해, 구성원, 기후변화, 재난재해, 비즈니스 파트너, 거버넌스, 생물 다양성으로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산업안전, 인권과 노사, 환경보호, 산업안전보호, 부패방지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두 번째 프로세스는 리스크 수준 평가입니다. 어떠한 통제 및 관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고유 리스크를 평가하고, 또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진 후에 잔여 리스크, 두 가지 모두 평가를 해야 합니다. 먼저 고유 리스크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유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5점, 낮으면 1점, 심각도가 높으면 5점, 낮으면 1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최대 몇 점, 최소 몇 점일까요? 네, 5 곱하기 5 최대 25점, 1 곱하기 1 최소 1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 빈도도 가장 높고 발생했을 때 심각도도 가장 높으면 25점으로 베리 하이가 됩니다. 발생 빈도와 심각도의 곱이 12점에서 24점인 경우는 하이, 발생 빈도와 심각도의 곱이 5점에서 11점인 경우는 미디엄, 발생 빈도와 심각도의 곱이 2점에서 4점이면 고유 리스크가 마이너, 발생도 거의 하지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심각성이 없는 경우는 1 곱하기 1로 인시그니피컨트가 됩니다. 발생 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에 대한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 사용 지침 미준수는 직원들이 해당 지침 미숙지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발생 가능성은 4점, 5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번 직원의 법인카드 한도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무지에 의해서 사용 금액이 넘쳐지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항목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권고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납하는 프로세스만 거친다면 회사의 재정적인 손실이나 법적인 이슈, 이미지 평판 등에는 큰 심각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각도는 1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몇천억 원대의 횡령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네, 업종에 따라서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몇천억 원대는 발생 가능성이 1점으로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심각도는 5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 손실도 막심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회사 평판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유 리스크는 별도의 통제 및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제수단 평가는 무엇일까요? 고유 리스크가 발생하는 리스크의 별도의 통제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통제 수단이 적합한지 효과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통제 수단이 잘 설계되었다면 적합성이 높을 것이고, 통제 수단의 효과성이 높으면 이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합성을 5점 만점, 효과성을 5점 만점으로 고유 리스크와 동일하게 1점에서 2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의한 법정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무지한 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합한 통제수단이라 적합성은 5점을 줄 수 있지만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 그 효과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2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단에서의 대면 교육을 실시해 그 효과성을 4점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유 리스크에서 통제 수준의 점수를 빼면 잔여 리스크 수준이 결정되게 됩니다. 고유 리스크가 하이 혹은 베리 하이인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통제 수준이더라도 잔여 리스크가 마이너 혹은 인시그니피컨트까지 낮아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유 리스크가 마이너로 낮았던 경우에는 통제 수준이 미디엄 정도여도 잔여 리스크가 현저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잔여 리스크 점수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중 1단계와 2단계인 리스크 식별 및 평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 4, 5단계 리스크 통제 및 관리, 리스크 수준 통제,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리스크 관리 결과 보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